여러분, 월가 큰손들의 예언이라 미국의 경기 침체는 없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여러분, 일단 이 지표를 먼저 한번 보시지요. 골드만삭스가 분석한 내용입니다. 이게 뮤추얼 펀드하고 헤지 펀드를 분석해 봤더니 이제는 경기 방어주는 팔고요, 경기 민감주를 사들였다.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말입니다. 경기 침체는 이제 쉽게 말하면 한불간 이야기고 이제부터는 경기 둔화 정도로 생각을 한다. 투자자들이 말입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거를 보니까 과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지금까지는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온다 이렇게 분석을 했잖아요. 경기 둔화가 아니라 침체가 온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골드만삭스가 내놓은 내용을 보면 이게 우리를 당황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골드만삭스가 말입니다. 2022년 4분기 초입니다. 4분기 초 기준으로 786개의 헤지펀드 2조 3천억 달러의 투자 분석하고요. 548개의 뮤추얼 펀드. 뮤추얼 펀드는 기본적으로 은행금리보다 좀 높으면 된다 하는 펀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 2조 5천억 달러를 분석을 해봤어요. 어떻게 투자했는지를. 그랬더니 공통점이 중공업이나 원자재나 에너지나 헬스케어 비중을 확대했다. 이게 경기 민감주거든요. 중공업도 원자재도 에너지도 헬스케어도. 경기 민감주의 비중은 확대를 했고요. 경기 방어주라고 하는 유틸리티나 소비 필수재 비중은 축소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골드만삭스는 그렇게 분석하는 거죠. 이게 헤지펀드도 그렇고 뮤추얼 펀드도 그렇고 펀드잖아요. 부자들이 돈을 맡겨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들은요, 투자를 진짜 잘해야지 그 투자들이 계속 돈을 맡길 거예요. 만약에 투자를 잘못하면 돈 빼서 다른 펀드에다 맡긴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월가의 큰 손들은 쉽게 말하면 경기 침체는 없다. 경기 둔화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투자한 내용을 보니까 말입니다. 물론 차이점은 있습니다. 빅테크 비중을 헤지펀드는 확대를 시켰는데 뮤추얼 펀드는 축소를 시키고 반대로 금융 비중은 축소를 시켰는데 헤지펀드가 뮤추얼 펀드를 확대를 했거든요. 금융 비중을 확대를 한다는 것은 금융사가 돈을 더 많이 번다는 이야기니까 좀 개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좀 개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중요한 핵심은 이게 경기 방어주가 아니라 경기 민감주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데는요, 실제 지표들도 뒷받침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당장 말입니다. 자, 지금 미국의 12월에 금리 인상 폭입니다.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다는 거예요. 0.75가 아니라 0.5%. 그래서 12월 14일 날은 0.5%는 빅스텝의 금리를 올려서 기준금리가 4.5%가 될 거다 하는 게 지금 시장의 예측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예측했던 거 자이언트 스텝 적어도 말입니다. 5연속 자이언트 스텝 0.75% 인상할 거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빅스텝 뭔가 경기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면서 금리 인상 통화정책에 대한 어떤 정책 선회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읽는 겁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금리를 많이 올리다가 좀 적게 올리면 이제 언젠가는 금리 인상의 마무리 단계도 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피벗이라고 하는데 피벗이 정책 선회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정책 선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정책 선회가 있을 거다. 정책 선회가 있다는 것은 경기가 더 무너지지 않게
지금 끌어올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미국 시장을 보면 말입니다. 지금 경기가 이게 가라앉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농업 고용 인구를 보면 계속 늘어나죠. 여기에다가 소매 판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경기 자체가 죽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정책 선회를 한다. 그러면 경기 둔화가 오지. 왜? 금리가 높기 때문에. 금리가 4.5% 기준금리 높거든요. 대출금리가 높고 시간이 가면 이게 경기가 둔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것은 인지하는데 지금 괜찮으니까 침체까지는 안 간다. 이렇게 읽는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금리를 이렇게 올리는데 0.5%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요. 보시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 소비자 물가 11월 소비자 물가는 7.3%까지 떨어질 거라는 게 시장의 전망치입니다. 만약에 시장의 전망치가 7.3%가 아니라 뭐 7.7%를 그대로 유지했다든가 7.5%를 유지하면 아마 또 시장은 또 달리 해석을 하겠죠. 그러나 현재까지는 결국 말입니다. 금리를 인상시키니까 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시장은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물가가 떨어졌다까지 좋은데 경기까지도 지금 방어하고 있다. 뭐 신규 취업자 수가 늘어나고 소매 판매가 늘어나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상황을 그대로 반영해서 결국 월가의 콘선들은요. 둔화는 있어도 침체는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경기 지금 방어주가 아니라 경기 민감주. 경기 민감주는 경기에 따라서 확확 변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경기 민감주에 투자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도 이런 월가 큰손들의 분석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시장도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 나스닥은 1.26%나 상승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139.12가 올라서 11,143.74로 마감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마찬가지로 S&P 500 지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43%가 올라서 56.16이 올랐고요. 3,990.56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4천선이 이제 눈에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다우산업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1.58% 올라서 528.58이 올랐고요. 34,000 회복했습니다. 34,005.04로 마감했습니다. 시장은요. 이 투자자들의 어떤 큰손에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변한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렇지만이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또 항상 변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변수가. 이렇게 올라간다고는 하지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추이가 시장의 전망치보다 높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금리 인상의 어떤 모양새가 4.5%가 아니라 4.75%까지 올린다든가 이런 아주 돌발 변수가 나타난다면 상황은 또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또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월가의 큰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여러분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지금 변해간다고요. 또 하나 지금 시장에서 계속 나오는 말들이 그죠. 경기가 침체한다가 대세였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침체가 아니라 둔화 정도에 그칠 거다 하는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귀를 열고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궁금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장하고요. 미국 시장은 저는 좀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장은 부채가 너무 많습니다. 가계부채도 위험하고요. 기업부채도 위험하고요. 특히 채권시장의 위기가 아직 다 가지 않았거든요. 채권시장에서 제대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조달하지 못한다면 우리 위기는 부채 폭발이라는 아주 크나큰 위기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은 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 지금 꼭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오늘도 해봅니다. 시장의 변화는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일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 나온다. 이런 내용이라는 것은 이제 뭐 침체가 안 간다. 둔화 정도에 그칠 거다.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요. 또 우리 시장에서는 어떻게 이게 전개가 될런지 거기에 대한 어떤 분석도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 투자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짜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셔야 되는 거.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호시우보라고. 호랑이 눈으로 보고요. 소의 발걸음으로 뚜벅뚜벅 가시라는 이야기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투자 쉽게 하지 마시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그런 자세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입니다.